동국대학교 국문과에 재직 중이고요. 박노현이라고 합니다. 최종 평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원전 지역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UHCP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본 연구 과제는 원전 지역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UHCP. 그러니까 애초의 목적은 동국대 교수진과 경주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 그래서 교수 자원을 멘토로 하고 경주 학생들을 멘티로 해서 진행하는 대학 지역 학생 R&E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난번 중간 발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차 과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고 고등학생들을 접촉하기 어려워서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과제의 애초의 목표는 대학 내 다양한 전공을 아우르는 다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안착시키는 것. 과제 목표는 고교 대학 기업을 잇는 성과 확산 모델의 개발, 그리고 대학 및 기업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 증가, 경주 지역의 청소년 및 청년의 진학, 취업 등에 저희가 이름하기를 청년 잔존율 상승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아시다시피 지역 대학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연결하는 R&E 같은 경우 기존에는 이공계열 중심의 과제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한수원을 매개로 지역 대학 중고 간 여러 계열, 특히 저희 국문과를 비롯한 인문계열이 참가했다는 그 의의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수원은 다양한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경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이 수용성의 체감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중고교생 자녀의 고등교육 방과 후에 프로그램이라든가 포울경에 거주하는 대학생들, 즉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았다더라. 근데 그게 한수원의 지원을 받았다더라. 이런 것들이 가족 간의 대화로 이루어지면서 학부모들의 실질적 수용성을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령 인구 감소 및 도시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위기 고래가 현실화됨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교류로 대학 및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경주 지역 청소년 및 해오름권역 청년들의 지역 잔존율 상승을 기대하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대부분 중간평가 때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지금부터는 올 한 해 동안 했던 결과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집현전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 혹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 경주에 체류하고 있는 주로 외동과 안강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 교육에서 제공하는 국제학교 같은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한국인 학생들과 섞여서 공부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별도의 언어 교육이 제공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런 학생들만 모아서 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초등부와 중등부로 진행을 했는데요. 고등부를 뺀 이유는 경주 지역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있긴 있는데 이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뭐 A 고등학교에 한 명, 뭐 B 고등학교에 한 명, 뭐 C 고등학교에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다른 상대적으로 관련된 기술 적용에 대해서 테스트. 예, 계속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좀 복수의 숫자로 모여 있는 모아초등학교 4, 5, 6학년 5명과 외동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12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모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참여인은 5명이었고요. 특이사항은 전원이 러시아 언어권 화자였고 한국어 능력 초급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진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절과 날씨에 대해 교육을 하는 장면이고요. 일과 직업에 대해 한국어 교육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하루 일과를 한국어로 써보는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우리 학교와 관련된 한국어 공부를 하는 과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학생, 한국 학생들의 4, 5, 6학년 수준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의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 다음에 보온 컵 만들기, 실기 수업을 했던 사진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보온 컵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7회차는 음식과 맛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8회차는 가족과 친척,
제가 영어가 짧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나라 영어권이나 뭐 러시아권 이런 서양의 번역의 친족을 일컫는 단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적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되게 다양하게 뭐 당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모, 이모 이런 식의 관계들 이런 한국어를 설명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9회차는 통신, 스마트폰이나 뭐 핸드폰과 관련된 단어들, 어휘들을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동중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2명의 학생들. 모아초등학교와는 달리 외동중학교는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 말 그대로 다문화권의 화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자기네 국가, 국기를 들고 국적,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국기들이 현재 이 학생들의 국적입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수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물에 대한 한국어를 익히는 과정, 수업 준비 과정, 역시나 보험크 만들기, 그다음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좀 스스로 좀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3년째 진행하려고 있는데 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상대로 11월쯤이 되면 직접 김장 담그는 법을 교육을 하고 재료를 사서 학생들과 김치를 담그고 이 담근 김치는 각 가정으로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진행할 때 외동중학교 선생님들이 사비로 돼지고기를 사주셔갖고 이 학생을 김장한 다음에 바로 여기다 이제 수육을 해서 같이 이제 뭐 일종의 회식을 했던 뭐 이런 식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가족의 관계 뭐 이런 거또 진행을 했고요. 성과라면은 일반 가정학생과 다문화 가정학생이 함께하는 다문화 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인식 개선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한국어 능력이 좀 향상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이제 한국어를 좀 더 원활하게 구사하게 되면서 학교 생활 적응 지원 및 정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로써 학업 중단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계는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계획이 자주 변경됐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아무리 이제 공교육의 틀을 빌려서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언어 수업은 교사의 입술, 입모양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발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없고 입모양을 볼 수 없었던 한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개선 사항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 정기화, 정착화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스마트 세대 공감입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8순이신데 저희 어머니도 스마트폰을 쓰고 계신데 요즘 파는 것이 2G 폴더블 폰보다 대부분 스마트폰이어서 스마트폰을 쓰고 계신 거지 사실상 그 활용도에 있어서는 거의 통화,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이제 카카오톡 같은 거 배우시고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첨단의 기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 스마트 세대 공감이란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수가 스마트폰 중에 노인분들에게 쓸 만한 또 노인분들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반드시 좀 알고 사용할 만한 그러한 어플들을 선정을 해서 또 그 어플들에 대한 활용법이나 사용법을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습득하는 것보다는 노인분들이 습득하는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좀 더 쉽고 편하게 노인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공부해서 2년 차까지는 1차적으로 학생과 교수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한 다음에 경주 그 시립 노인회관이라든가 뭐 양로원 이런 데를 찾아가서 노인분들을 모시고 1대1로 학생 한 명과 노인 한 분을 모시고 직접 스마트폰을 노인분의 스마트폰에 어플을 다운받아드리고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3년 차는 비대면이라 그 노인 복지 관련 기관에서 그 접촉 교육을 좀 꺼려 하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한 다음에 이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단 참여 학생들을 모집해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 및 배경 설명 및 활동 내용을 공유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교육 어플리케이션 학생들이 모여서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사용법 가장 기본적인 문자, 메모 작성, 뭐 앱 다운로드 방법, 그다음에 카카오톡 사용 방법,
네이버, 그러니까 뉴스라든가 날씨를 검색할 수 있는 네이버 사용 방법. 그다음에 경주가 교통이 그렇게 인프라가 잘 돼 있는 편이 아니라서 버스 예매할 수 있는 방법 어플로. 그다음에 저도 아직 못하고 있는 건데 제가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고 있는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돈 10,000원 입금할 때도 한 500m 떨어진 우체국을 직접 찾아가시는데 스마트폰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들을 해소시켜드리고자 스마트 뱅킹, 인터넷 뱅킹 사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똑딱이란 어플이 있는데 이것은 가까운 병원 및 약국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간단한 질환에 대한 증상 이런 것들이 무슨 질환인지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이런 어플입니다. 이렇게 어플을 선정을 해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이 교육 각각이 맡은 어플에 대한 분석과 설명 이런 작업들을 자체적으로 모여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노인분들에게 노인회관이나 양로원에 동영상 파일로 전달하기 위해서 동영상 제작 가이드라인 설명을 하고 동영상 제작 시범을 거친 다음에 실제 동영상을 만들고 활동 내용 발표 및 평가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은 뭐 용량이 커서 여기에 올리지 못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카카오톡, QR 보내는 법, 네이버 뉴스 확인하는 법, 날씨 확인하는 법, 주변의 병원 찾기라든가 버스 예매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어,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뱅킹, 그다음에 요즘은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TV보다 오히려 유튜브를 개별적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부부가 모여 사이좋게 TV 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그냥 이게 각자 이제 유튜브 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소감을 정리를 했고요. 성과라면 동영상 강좌를 제공할 수 있었고 맞춤형 동영상, 그러니까 젊은이들 위주로 구성된 설명이나 동영상이 아니라 노인분들의 언어와 노인분들의 어, 속도에 맞는 동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참여, 고령화 사회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젊은 세대가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기업,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된 봉사 프로그램이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한계는 각 교실마다 거의 동일한데요. 특히 3년차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프로그램 대면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 이런 것들을 꼽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3번, 비대면 교육 진행으로 인한 1대1 상호 소통이 아쉬웠다라는 자체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천년고도, 안전고도입니다. 경주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그 문화유산을 방문하고 그 문화재 관리 실태, 보존 실태, 그 다음에 이 문화재를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그 전승시키기 위한 이런 방안들을 고민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동국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주 지역 문화 유적을 대상으로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 2학기에도 저희 대학이 전공 과목에 한해서 대면 비대면 혼합 교육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대면 같은 경우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전공 수업 한 40명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대면 수업을 신청한 학생은 1명에서 2명 정도에 불과해서 캠퍼스에 머무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던 그래서 이것은 따로 프로그램을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웨백스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따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주에 내려와 있는 학생들의 경우 경주 지역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본가, 뭐 수도권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굳이 이 프로그램 하나를 위해서 전공이나 교양을 비대면으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위해 경주로 내려왔다 가라라고 할 수가 없어서 주제는 청년고도 안전고도였습니다만 제목을 약간 내용을 약간 바꿔서 전국 각지에 자신이 주거하는 지역 근처에 산재해 있는 문화 유적을 대상으로 삼아서 좀 확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 대상은 경주에 있는 불국사와 포석정, 경주에 내려와 있는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한 거고요. 월정교, 세 가지가 경주 지역이고 나머지는 신청한 학생들 중에 자기 거주지 인근에 있는 서울의 경복궁, 부산의 동백섬, 광주의 장고분이라는 곳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대면식이어서 서로 만날 수는 없었고 개별적으로 문화유적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선에서 방문한 다음에 그 안전 실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OX로 같이 모여서 자신이 찍어온 사진 그리고 자신이 판단한 내용 이런 것들을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컨대 불국사 같은 경우 관람시 안전 문제 이쪽에 뭐 그대로 자연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별다른 펜스 같은 건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뭐 계단에서 장난을 치다가 넘어지는 사고라든가 높낮이가 있는 단에서 떨어지는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이거에 대안들을 얘기해 보기도 했습니다. 불국사고요. 토석정입니다. 부산의 동백섬이고요. 광주의 장고분.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이 존재를 관람객들이 문화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뭐이 위로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서울의 경복궁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한 2년 전쯤에 이제 1년 반, 2년 전쯤에 리모델링을 완성해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관람시의 안전 문제, 특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 우측의 석벽이라고 해야 되나 이 축대가 계단이 대단히 가파라서 그러니까 계단과 계단 사이 거리가 대단히 높아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한 번에 내려오기 힘드시니까 주저앉아서 내려와야 될 정도였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토론을 했었고요. 네,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 토론한 내용을 아직 경주시청이나 뭐 관광과 이런 전달을 못했는데 마침 얼마 전 한 달 전쯤에 이 축대의 간격을 좁히는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3년 차에 새로 시작한 안전한 기숙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대학에 있는 기숙사 반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에 경험했던 지진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자 생활공간 일상 안전 교육을 통한 그 안전의식 확보 이런 것들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면 비대면 혼용 교육이어서 이 학기가 전교에서 원래 한 3,000명 정도의 관생이 있는데 전교에서 40개 학과에서 전공 대면 수업 신청한 학생들이 대략 300명가량, 평상시 한 10% 정도 됐습니다. 이 300명가량 학생들을 상대로 마찬가지로 전체를 한꺼번에 모을 수는 없기 때문에 희망자에 하는 참가 신청을 받아서 한 교육당 한 3, 40명 정도가 운동장이나 그 기숙사 1층 광장 이런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좀 실외 교육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기숙사 2개 동 300명이었고요. 기간은 2020년 9월에서 12월까지. 그래서 뭐 거리두기 슬로건 사진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슬로건을 공모하는 이런 식으로 기숙사의 그 대자보나 이런 것들 선전물을 전시하고 학생들이 오다 가다 이제 써서 참여하고 이래서 실질적인 접촉을 좀 줄이는 방식의 교육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래 바닥에 보시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참여할 때의 거리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했고요. 이렇게 참여한 학생들에 한해서 간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왼쪽 상단의 사진 보시면 역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마치 투표할 때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차례대로 참여를 했습니다. 거리두기 슬로건 공모 결과 나온 작품들 나부터 지키는 거리두기, 우리를 지키는 거리두기. 거리가 멀어진다고 마음까지 멀어지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중요한 백신입니다. 마스크 쓰자, 손 씻자,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자. 나의 삶을 구하기 위한 거리두기, 모두의 삶을 구합니다. 이런 슬로건들이 이 캠페인을 통해 제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날 기념 안전 이행시 듣기.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통상 이런 걸 하게 되면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설명하고 뭐 간식 나눠주고 참여하고 이랬었는데 아무래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선시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부스를 마련해 놓고 기숙사 안에 개별적인 교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개만 알려드리면 안전하게 전 기숙사에 있을게요. 라든가 안 지키면 전부 위험. 이런 식으로 요즘의 세태를 반영한 안전 이행시 듣기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상식과 정보를 퀴즈로 제출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TVN의 프로그램인 유퀴즈 온 더 블럭을 패러디해서 안전 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서 그 사회자 유재석이 이런 간이 의자를 두고 시민들을 만나서 퀴즈를 내는데 저희도 그걸 좀 흉내내서 작은 낚시 의자를 마련해서 인원이 많이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씩 차례대로 이렇게 좀 진행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퀴즈를 제출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진 화재 대피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아마 기숙사에서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애석하게도 그동안 저희 기숙사에서는 이런 안전 프로그램은 없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제안을 하면서 처음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또 지역 언론사 이런 데 홍보를 해갖고 한수원에서 지원받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런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 작년 11월 초에 여러 가지 언론에 소개가 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고요한 밤 호안전빵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그 호빵을 간식으로 제공하면서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안전 관련 스티커를 붙이는 이 스티커를 붙이면 간식으로 호빵 한 개씩을 가져갈 수 있게끔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안전하게 뜨겁게 안녕 이렇게 해서 기숙사를 이제 퇴근할 때쯤에 그동안 좋았던 프로그램 그 다음에 평소에 안전의식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안전 감각 이런 것들에 대한 스코어를 붙이게 해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생활 속 위험 요인 신고 이런 것들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받은 결과로 비말 차단 칸막이라든가 이런 그 엘리베이터 스티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이 그 연구 프로그램이 아니라 중고등 대학생을 상대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어서 3년차 마지막 최종 평가에 보고 드릴 것이 이런 식의 좀 활동의 내용 이런 것들 위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및 해오름곤역 지자체 그리고 지난 3년간 해오름동맹 R&D 혁신 사업을 주관하느라 애쓰신 유니스트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